감정 활용 전략. 감성 조절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일이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있을 때나 책을 읽고 있을 때,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술을 마실 때에도 늘 자기 감성 조절은 작용한다.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무엇이 우리 마음에 이로운지를 느낀다. 감성 농도가 짙은 사람은 자신의 격한 기질을 가라앉히고자 조용한 자연을 찾는 반면, 잘 흥분하지 않는 냉정한 기질의 사람은 감성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행글라이딩이나 번지점프 같은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한다. 감성을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그리고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성은 약점일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쉽게 잊고 산다. 감성의 강도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다. 이에 대해 토마스 에디슨은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천재는 노력과 근면의 산물이다. 심리학자인 메릴린 퍼거슨 박사는 환상을 통한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145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과 비슷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보았던 것은 지적인 능력보다는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력, 직관,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 혹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등이었다. 물리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레오 실라드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의적인 과학자는 화가나 시인 등과 공통점이 많다. 과학자는 논리적 사고와 분석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것들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과학적 인식들은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다. 과학의 진보를 낳는 창의적인 과정들은 무의식적인 것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일은 감성 능력의 개발에 있어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감성적 신호들을 감지하고 분류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감성 생활에 접근하기 위한 열쇠는 내면 응시이다. 내면 응시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것도 압도되지 않기 위해 지각하고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불쾌한 혹은 용납할 수 없는 감정들을 서서히 지워버리거나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 몰아내기 전략과 피하기 전략을 쓴다. 즉,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감정만 받아들이고 그 밖의 감정은 의식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신경 과민 상태가 한때 동료였던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기를 의식적으로 피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감성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고 그에 적합한
교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과 내적인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메타 감정,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메타 감정과 내면 응시는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찰이나 햄릿류의 내성적 방관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 소용돌이를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가 되어 외부로부터 관찰하고 상대화시키는 일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분풀이로 괜히 문을 쾅쾅 여닫는 것과 혹은 내가 화가 난 것은 그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냉정히 관찰하는 것은 신피질의 회로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미리 갖추어져 있는 본능적인 분노의 반응은 약화된다. 자신의 분노를 싸늘하게 표출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나친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니까. 자신의 좋지 않은 기분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기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화가 난 것은 뭐뭐 때문이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해 놓아야겠지 라는 식의 해결의 실마리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이처럼 감성 생활을 가꾸어 나가는 데는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 세 가지란 첫째, 감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둘째, 감성적 신호들에 주목하는 것. 셋째, 그 신호들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들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삭제 없이 받아들인다. 감정은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심적, 정신적 건재함에 대한 정보일 뿐이다. 우리의 몸이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감성적 신호들, 즉 땀이 난다거나 근육 긴장, 두통, 위경련 혹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은 신체적 징후들, 그리고 주의 산만, 흥분, 과민, 지나친 상념 혹은 내적 공허감과 같은 인식적 징후들,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진다. 그리고서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한 적절한 표현으로 묘사해 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질투심은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즉 그 초점이 자기 연민에 있는지, 심적 충격에 있는지, 복수에 있는지, 열등감에 있는지, 아니면 손상당한 자존심에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런 감성적 신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한다. 파트너와의 불만스러운 전화통화 때문인가? 부모의 애매모호한 꾸중 때문인가? 온갖 성가신 일들이 계속 자기에게만 맡겨진다는 그런 느낌 때문인가?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는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언젠가 뇌에서 일어난
자극 전달체의 변화와 같은 생화학적 반응 때문인가? 주의 깊은 자기 관찰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행위 동기와 자신에 대해 미치는 주위의 영향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체로 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라. 배고픔, 목마름, 불안, 분노,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들은 감성의 기본 요소에 속한다. 이러한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본성 안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것들로서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내부에서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에 그러한 타고난 감정들을 얼마나 세련되게 다듬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즉, 우리는 여러 다양한 행동 가능성들을 놓고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동기와 기준에 따라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단식 투쟁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다. 이것에 대해 행동과학 연구자인 베른하르트 하센슈타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배고픔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의 생물학적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정치적, 인도주의적 가치를 위해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위해 심지어는 자신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능적 욕구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른다. 마음 가라앉히기, 감정 몰아내기, 상황 변화시키기는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갖가지 감성의 진로를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가능성들이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억제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사내아이는 울지 않는 법이다.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말아라. 같은 우리들 감성교육의 대부분은 이러한 훈계들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어른이 된 우리들은 그러한 교육으로 이미 단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노, 좌절, 불안 등을 이성적으로 다스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반응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격정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 또한 알고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분노, 불안, 우울증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시했던 전략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을 미리 차단한다. 감정 몰아내기는 극한적인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이다. 브루노 베텔하임 박사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행동 양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실제로 공포에 시달리다 쓰러져간 사람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감성적으로 자신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켜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포를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다.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감성이 작동되지 않도록 감성 스위치를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다.
끊임없이 고통과 죽음을 대면해야 하는 의사들도 흔히 비슷한 방식으로 내면적 거리를 둔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환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감정을 몰아내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못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감성적 지각 능력과 체험 능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급기야 감정 결여와 자아 분열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몰아내기는 마치 한 잔의 술이나 가벼운 진정제를 마시듯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애용하는 방어 기제이다. 단 이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그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뿐이라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그 또한 알코올이나 신경 안정제와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킨다. 감성은 라틴어 이모벨, 밖을 향해 움직이다 에서 나온 말로 이미 그 어원에서부터 운동과 변화의 뜻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감성이란 대체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자의적인 충동과 연결되어 있다. 세련된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방출된 에너지를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거나 자신감을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이용한다. 밤거리를 다닐 때의 무서움 때문에 자기 방어 기술을 익히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공격자에 맞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안감에 대해 내성을 갖게 하며 그에 따라 실제로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울분을 사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음번 면접 시험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추진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